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한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것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한국은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본 외국인들은 많은 장점에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 역시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여러 이유들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 최고였다며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벨라 스미스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는데요. 아직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감동적인 한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고 즐겨보면서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라고 확신하게 됐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매력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한 것은 바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인천공항에 반해버렸죠. 너무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여행 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나와 서울까지 공항 철도인 AREX를 이용했는데요. 기차가 제 시간에 잘 도착하는 걸 보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교통이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고 깔끔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한국 여행은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사실 미국의 공항 철도는 인프라가 미흡하고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아직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공항 철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직통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하니 역사적인 명소와 국내 주요 도시들을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는 일본의 신칸센만큼 높은 속도를 자랑하며 도시에서 도시 간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티켓팅 또한 쉽기 때문에 저처럼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여행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지하철을 이용해 도시 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높은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공부해둔 여행 가이드를 보면서 쉽게 제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대중교통만으로도 갈 수 있었죠. 지하철 노선도가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오래되거나 엘리베이터도 적고 화장실까지 없는 곳도 많은데 지하철역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역에서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해줬어요. 여행객인 저에게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는 지하철이 너무 고마운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교통카드였습니다.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단 한 장의 카드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지역별로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심지어 일부 도시의 기차나 택시 등에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한국의 버스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구축된 버스 노선과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버스 노선도와 운행 시간은 지하철 노선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버스는 빠르게 움직이며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도착 정보가 디스플레이로 표시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날씨가 추워질 때쯤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느라 잠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따뜻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버스가 온 뒤에도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아마 들고 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미국은 일부 도시에서는 버스가 불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는 지역별로도 다양한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정시에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택시 또한 깨끗하고 가격도 미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가격을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았죠. 밤 늦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탔지만 거의 모든 택시들이 GPS를 장착하고 있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고 여자인 제가 혼자 타도 괜찮았을 정도니까요. 기사님이 영어도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따릉이라는 것이었어요. 최근 한국은 자전거 인프라를 발전시켜 도시 내 자전거 도로를 점점 더 건설하고 있으며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여 시스템도 간단하고 대부분의 자전거는 QR코드를 이용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미쳤다고 느꼈어요. 따릉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한국이 왜 이렇게 선진국인지 알 수가 있었죠. 자전거들의 상태가 파손되지 않고 그대로였거든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자전거를 타며 한국의 자연과 아름다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명소를 연결해주는 교통 시스템을 타고 저는 계속해서 여행을 즐겼죠. 두 번째로 한국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는데 모두 입맛에 맞았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반찬 문화에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주문한 음식 외에도 반찬을 무료로 주는데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대부분 메인 메뉴랑 포함된 세트 메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사이드 메뉴를 따로 주문해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로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님께서는 아드님까지 부르시더니 한국어로 반찬, 사이드 메뉴, 라면서 공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식당 사장님께서 반찬을 계속 공짜로 제공해 주셨어요. 맛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줘도 되는 건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호텔 룸서비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식당에서 매일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자주 가니 반찬도 더 듬뿍 주셨어요. 이게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야 라고도 알려주셨죠. 글을 적는 이 순간에도 식당 사장님의 반찬이 생각이 나네요. 그 뒤로도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상한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이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인 이유는 한국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제가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서 자세한 길 안내를 해주셨고 저를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절한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죠.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 여행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본인의 시간을 써가면서 저를 데려다주는 사람은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고 10,000원을 드렸지만 절대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도망치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한국에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도 감동했습니다. 저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서울의 명소들을 돌아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드라마에서만 보던 곳을 실제로 보니 더 웅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으며 고즈넉한 분위기에 푹 빠졌답니다. 한복 대여를 해주고 사진 찍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비용도 저렴해서 반드시 한국에 오면 이 사진을 꼭 찍으셔야 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행복한 여행은 처음이라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휴가는 한국으로만 올 것 같아요. 사람들 말로는 밑에 작은 도시로 가면 그 지역의 특색마다 볼거리나 먹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울 때 여행을 갔던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다시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부산이나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지금도 한국의 문화에 계속해서 감동받고 있답니다. 너무 짧게 다녀온 여행이라 아쉬움이 너무 크고 얼른 다시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한국을 꼭 방문해 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진심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제가 느낀 이유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올해 여름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참, 한국 분들 중에 이 글을 보신다면 꼭 그 따뜻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구매하고 싶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니 저 또한 너무 자랑스러워지면서 즐거운 사연이었는데요. 이런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아직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자랑할 명소나 맛집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막도 넣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